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김은혜 웃기고 있네. 그 진짜 이유는입니다. 네,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. 저 메모죠. 웃기고 있네.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감장에서 쓴 저 글이 이제 포착이 돼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사적인 필담을 나눴다는 해명이었어요.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? 네, 저희가 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인데요. 김 수석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적 대화였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. 예. 먼저 그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.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. 반성합니다. 저 장면인데 울먹이면서 브리핑을 한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. 네, 국감 당시 김 수석은 이 필담 논란으로 퇴장까지 당했었는데 그 직전 정회 때 원내 지도부와 별도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웃기고 있네라고 썼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요, 이 김 수석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역사가 김대기 비서실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한 걸 듣고 웃기고 있다고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당시 강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정책 자료에 포함이 됐을 거라는 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고요. 이거는 이 다음에 역사가 우리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다시 분명히 밝힐 겁니다. 그러니까 저 말에 발끈해서 그랬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공식 해명과 실제 이유가 다르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혹시 국감에서 위증을 한 게 되는 건 아닙니까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에서는요, 이 증인들이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왜 그런 필담을 나눴는지 진짜 이유는 김은혜 수석밖에 알 수 없는 거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그런 사실을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다만 이 정치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강승규 수석은 뭐라고 해명을 했죠? 네, 강 수석도 국감장에서 사적 대화였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. 그런데 이 저희가 김 수석이 주 원내대표에게 했던 말을 취재한 뒤에 이 강승규 수석에게도 전화로 취재 내용을 설명을 하고 사실 여부를 다시 묻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나는 말할 수 없음. 혹시 문자로 답을 한 겁니까? 아닙니다. 이 전화였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나는 예. 말할 수 없음. 말을 할 수 없다.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김은혜 웃기고 있네. 그 진짜 이유는 느낌표는 홍보수석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뽑아봤습니다. 네. 이 김은혜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지 3개월 가까이 됐는데요.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을 때 15시간이나 대응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김은혜 수석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 국민소통수석실이라고 이름만 지어놓고 국민과 소통에 소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요. 윤석열 정부는 도어 스태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홍보수석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소통에만 신경 쓴다 이런 내부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 노웅래 3억 원어치 책 팔았다입니다. 네, 노웅래 의원의 집에서 3억 원 돈다발이 발견이 됐습니다. 검찰이 압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판 기념회와 부의금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이제 노 의원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까? 네, 노 의원은 2020년 1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. 노웅래의 공감 정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 정가는 18,000원입니다. 3억 원 모두 책값이었다면 약 16,000권 넘게 팔았다는 이야기인데요. 당시 북콘서트를 연 장소가 1,000석 규모였다고 하니까 10배인 10,000명이 왔다고 해도 1억 8천만 원으로 발견된 돈다발 액수 3억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. 예.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 현금 신고는 안 했다는 거죠? 네, 2020년 출판 기념회로 이 수억 원을 받았다면 이 작년 재산 변동 사항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추가된 현금은 없었습니다. 네. 또 부의금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노 의원의 부친은 2014년 5월에 별세했습니다. 그런데 2015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도
보유한 현금이 없다고 신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출판 기념회가 사실상 선거 자금을 모으는 창구라는 비판이 나오잖아요. 네, 하지만 이 딱 책값만 딱 내고 이 책을 가져가는 사람은 실제 거의 없다고는 합니다. 예. 이 적게는 5만 원, 많게는 100만 원 넘게도 낸다고 하는데요. 노 의원 측도 정확히 책 몇 권이 팔렸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. 출판 기념회가 이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,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한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이 현금 3억 원도 뇌물 수사와 연결이 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죠. 네, 이 검찰이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처음에는 이 돈을 발견하고도 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이 압수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. 이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걸 감안하면 이 뇌물죄 수사와 연결돼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이 조만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,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야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동의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. 다만 뇌물수수 정황이 체포 동의안에 분명하게 적시될 경우에는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, 노웅래 3억 원어치 책 팔았다의 느낌표는 정치 탄압과 적폐청산의 사이,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, 이재명 대표, 노웅래 의원, 이렇게 야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요. 민주당은 연일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 집에서 나온 이 현금 3억을 지켜본 국민들도 그런 주장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성원 기자,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